안녕하세요. 저는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프레임워크 CB 스파이더 프레임워크 리더 김명서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설명드릴 내용은 어떻게 하면 멀티클라우드를 여행할 수 있는지, 스파이더의 역할이 무엇인지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더분께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클라우드 바리스타는 다음과 같은 스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CB 스파이더는 가장 아랫단에서 실질적인 멀티 클라우드들을 연동해서 상위에서는 동일한 클라우드처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설명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반적인 기술 필요성이나 개요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 스파이더의 주요 기술 및 현재까지 개발 현황, 그리고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개발하게 될 건지 그런 내용들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실질적인 시연을 한번 보여드리고 오늘 설명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컴퓨팅 인프라 변화 추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앞에 더 많은 변화들이 있었지만 빠른 처리를 위한 고성능 서버를 중심으로 진행해오던 컴퓨팅 인프라들이 단일 서버의 한계를 맞으면서 이제 클러스터화로 갔죠. 그래서 그 여러 노드들을 엮어서 사용을 하다 보니 관리의 부하가 커졌고, 그 틈을 타서 이제 클라우드라는 관리는 클라우드 기관이 하고 사용자들은 서비스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이제 변모를 하게 됐죠. 현재는 이런 클라우드들도 클라우드의 모든 서비스들과 데이터들이 들어있는 상황에서 장애가 발생하면 더 크리티컬하고, 그리고 갈수록 이제 AI 트레이닝이라든지 아니면 이동 서비스들 이런 애들로 인해서 멀티 클라우드의 시대가 열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더 거쳐가면 수많은 클라우드를 엮어서 사용하는 그런 매니 클라우드 시대가 될 거라고 봅니다. 현재 시장과 사용자들의 요구는 이 정도에 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은 멀티 클라우드 정책 보고서라든지 필요성에 대한 컨텐츠들은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질적인 프레임워크나 시스템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 이런 미드웨어들은 현재 방법이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이런 걸 정립하고 있는 초기 단계에 있습니다. CB 스파이더 프레임워크는 플러그인 드라이버 기반의 클라우드 연동 확장성을 제공하는 멀티 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프레임워크입니다. 직관적인 설명을 위해서 멀티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자 환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이전에는 다음과 같은 형상으로 서비스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멀티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라우드별로 전부 사용 방법이나 API가 다르기 때문에 개별 개발 및 개별 통합 작업 이런 거를 거쳐서 사용을 하고 있죠. 이렇게 간단하게 요약하면 이종 연결, 이종 API, 이종 제어 이렇게 되겠습니다. 스파이더의 역할은 이러한 이종 사용 환경을 중간에서 단일 연결, 단일 API, 공통 제어 방식으로 사용자나 또 다른 프레임워크들이 같은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게, 같은 방법으로 제어할 수 있게 그런 역할을 합니다. 이걸 제공하게 되면, 스파이더를 제공하게 되면 기존에는 신규 클라우드에 대해서 서비스의 통합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클라우드에 대한 활용 방법이나 개발을 위한 API 분석 이런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새로운 응용 추가 개발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활용이 가능하게 되죠. CB 스파이더를 활용하면 대상 클라우드 드라이버를 연동하고 나면 기존 응용이 동일한 API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 활용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CB 스파이더 프레임워크의 최종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전 세계 이종 클라우드를 엮을 수 있게 한다. 전 세계 클라우드를 하나처럼 쓸 수 있게 한다. 서브 목표로는 이종 연동, 공통 제어, 무한 확장 이렇게 세 가지의 서브 목표가 있습니다. 키워드처럼 이종 연동은 다양한 클라우드들을 하나처럼 연동을 해주는 그런 기술에 이제 포커스가 맞춰져 있고요. 공통 제어는 연동되어 있는 걸 하나처럼 제어할 수 있는 기술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무한 확장은 세계에 널려 있는 이제 클라우드들이 동일한 클라우드만 해도 리전이 되게 많이 배포가 되어 있는데 그런 애들을 전부 엮기 위해서는
쉽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이제 기술을 포커싱해서 가는 그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를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사용자의 서비스 활용 시나리오입니다. 현재는 이제 스파이더에 맞춰서 지금 서비스 시나리오가 구성이 돼 있지만은 초기에는 저희가 일반 멀티클라우드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사용할지를 반복적으로 그림도 그려보고 POC 테스트를 하면서 현재의 모습에 도달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현재 스파이더도 이런 식으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활용하고자 하는 클라우드들, 상용 서비스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계정을 만들고 계정 등록을 하고 접근할 수 있는 크리덴셜 정보 같은 거를 획득을 해야 됩니다. 그 획득한 정보들을 이렇게 공통된 저장소에 또는 공통된 방법으로 연동 정보를 통합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연동 정보를 활용해서 편리하게 원하는 클라우드에 접속하고자 할 때 아이디나 연동 정보 아이디 같은 걸 활용해서 한 번에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동 정보 통합 관리를 활용해서 사용자들은 원하는 클라우드들을 단번에 접근해서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멀티 클라우드를 연동해서 사용하는 실질적인 방법이고요. 그 이후의 시나리오는 이렇게 사용하다 보면 기존에는 이제 단일 클라우드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사용에 대한 분석이 큰 의미가 없는데 여러 벤더들 또는 여러 리전들, 지역적인 위치 이런 것들을 섞어서 사용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 어떤 상황에 어떤 리전을 사용하는지, 어떤 브랜드의 클라우드를 사용하는지 이게 중요한 팩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동해서 사용하는 동안 백엔드에서 연동에 관련된 이력들을 수집해서 향후에 분석해서 좀 더 나은 멀티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다시 요약하면 크리덴셜 정보를 획득해서 연동하고자 하는 연동 정보를 등록하고 등록된 정보를 활용해서 실제 자원들을 제어하고 그 와중에 백단에서 수집되는 이력 정보를 활용해서 좀 더 나은 멀티클라우드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 시나리오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CB 스파이더의 내부 구성 좀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부 구성 및 기능이 다음과 같습니다. 언뜻 보면 이제 스파이더의 구성이 이제 다음처럼 아이코나이즈를 했는데요. 언뜻 보면 이게 구름 위를 나는 기구의 형상이죠. Journey to the Multi-Cloud. 멀티클라우드로의 여행의 가장 하부단을 담당하고 있는 도구로서 이런 기구를 형상화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구를 타면 밑에 이제 클라우드들을 깔고 어디든지 다닐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 기능을 제공을 할 그런 취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특징으로 보면 실질적으로 클라우드들을 이제 동일한 것처럼 붙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드라이버 방법론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로는 동일한 드라이버 API를 사용하고 아래로는 전용 CSP들의 API를 사용해서 드라이버를 껴넣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플러그인 기반 클라우드 연동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스파이더는 단일 API, 통합 제어 특징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사용자는 CB 스파이더를 활용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백엔드 단에서 각 CSP별로 API 호출에 대한 이력 정보를 수집함으로써 이를 다시 활용해서 좀 더 나은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환경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제공 기능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양한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제공합니다. 뒤에 이제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CLI, 어드민 웹, REST, 그다음에 개발자를 위한 고 API 이와 같은 인터페이스들을 제공합니다. 제공하는 기능으로는 개별 CSP가 제공하는 크리덴셜 정보 또는 드라이버
또는 리전 이와 같은 정보들을 정의해서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연동정보 통합 관리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클라우드 인프라 자원 또는 VM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제어 방법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것처럼 드라이버 플러그인 기반 클라우드 연동 방식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규 클라우드들을 동적으로 연동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총 9종의 드라이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는 이렇게 두 가지는 이제 에뮬레이션 드라이버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인 연동된 클라우드의 대상은 다음과 같은 7가지 종입니다. AWS, GCP, Azure, RTB, 알리바바, 클라우드잇, 오픈스택, 도커. 이들에 대한 내용은 뒤에 좀 더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용자가 또는 개발자가 사용할 수 있는 API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웹 기반의 관리나 또는 그 내부에서 C스파이더와 CSP 간의 ID 매핑 이런 것들이 이제 꼬였을 때 그걸 해결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합니다. GUI 화면으로 웹에서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드민 웹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터미널 환경에서 관리할 수 있는 그리고 간단하게 배치 스크립트를 만들어서 일련의 작업을 진행할 수 있게 CLI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 표준 인터페이스인 REST 개발의 개발자를 위한 REST API 그리고 클라우드 쪽에 개발 언어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고언어로 개발하는 개발자를 위한 Go API. Go API는 내부의 프로토콜은 통신 프로토콜은 gRPC 기반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제공하는 API 셋이나 핸들링하는 리소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대부분의 API는 create, list, get, delete 이렇게 페어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자원들은 이와 같이 이제 연동 드라이버의 정보 관리, 그다음에 CSP 크리덴셜 정보 관리, CSP 리전 정보 관리, 이들을 통합해서 하나의 키로 제공하는 커넥션 인포 관리, 이들에 대한 create, list, get, delete 이 정도 셋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리소스로는 VM 이미지, VM 스펙, VPC와 서브넷,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VM 키 페어, 그리고 이제 뭐 최종 리소스, 컴퓨팅 리소스인 VM 이런 애들을 이제 라이프 사이클도 제공하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세트를 이제 상위 4가지의 API를 가지고 사용자나 개발자들이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스파이더 내부는 이제 프로세스 구조가 이렇습니다. 역할 기반으로 데몬 역할을 하는 데몬 프로세스, 하나의 데몬 프로세스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는 역할별로 이제 3개의 서버 스레들로 되어 있습니다. 런타임 역할을 하고 있죠. 그리고 실질적인 기능들을 탑재하고 있는 스파이더 엔진. 그래서 공통 기능들이 엔진에 있고 사용자의 요청에 맞는 API를 제공하기 위해서 API 런타임들이 이제 REST와 gRPC는 Go API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측에 보이는 거는 이제 분산 스파이더 트랙이 저희가 기술 트랙이 따로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별도로 POC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릴 거고요. 프로세스 구조로는 현재의 프로세스 구조로는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옵션으로 미어캣 옵션을 끄면은 나타나지는 않고 옵션을 켜면 이와 같이 데몬 스레드가 뜨게 됩니다. 미어캣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가 사용하는 포트는 이렇게 3가지 포트입니다. 1024 포트, 2048 포트, 4096 포트. 그래서 뭐 개발자 편한 익숙한 단어로 1K, 2K, 4K 포트를 항상 열어주셔야 됩니다. 나머지들은 이제 장표 보실 때 도움이 되시라고 제가 범례를 추가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설명을 따로 하진 않겠습니다. 스파이더의 내부 구조는 이제 이렇습니다. 이 장표를 지금 설명을 드리지는 않을 거고요. 특징만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버티컬하게 하이어러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컴포넌트 기반의 개충화 구조를 가지고 있고, 가능하면 이렇게 이제 플러그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뭐 다양한 클라우드들을 연동하는 쪽에서 이렇게 아랫단에 계속해서 확장할 수 있도록 드라이버 플러그인 구조를 가지고 있고, 메타 정보 플러그인 구조는 현재는 이제 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메타 정보도 플러그인화해서 스파이더가 실제 그 엔터프라이즈 환경이나 이런 쪽에서 갔을 때는 메타 정보 자체가 etcd로 관리가 될 수 있게 etcd 드라이버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재처럼 기술 개발을 한다거나 디버깅을 한다거나 아니면 한번 사용해 보신다거나 이럴 경우는 이제 로컬 파일 시스템으로 바로 붙어서 쓸 수 있는 드라이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에는 뭐 똑같고 밑에 그 메타 정보 백엔드 단만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내부 세부 구조는 향후에 이제 장표를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스파이더의 내부에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주요한 기능에 대한 기술, 제공되는 기술 위주로 설명을 좀 단편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멀티 클라우드를 엮는 기술은 추상화와 공통 인터페이스가 핵심입니다. 아래 그림 좌측 그림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이제 각 세 개의 클라우드, 서로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중에는 대상 클라우드만 제공하는 전용 서비스나 인터페이스, 뭐 이런 자원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각자 3번에 해당되고 있죠. 그 중에는 이제 두 개의 클라우드에서 동일한 기능을 제공하는, 물론 API는 이제 다를 수 있죠. 하지만 기능이 같기 때문에 뭐 통합에 큰 문제가 없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이 두 개의 클라우드만 봤을 때는. 그리고 이제 전체가 다 제공하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은 정말 API에 대한 앱스트랙션만 해주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들이 세 개의 CSP를 통합해야 되는데 두 개의 CSP만 제공하거나 아니면 하나의 CSP만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이나 자원, 이런 부분에 대한 통합이 이제 추상화가 좀 힘들게 하죠. 스파이더에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추상화 정책으로 현재는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특정 CSP 하나만 제공하는 그런 기능들은 추상화 과정에서 필터링을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제 사용자가 사용해야 되는 API가 되게 복잡해지고 이 복잡함이 커지면 결국은 이제 CSP 전용 API를 그대로 쓰는만 못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필요하면 전용 CSP API를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 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자원들에 대한 기능, 이런 부분을 이제 추상화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2번 항목 같은 경우까지 이제 스파이더에서는 포함을 시킵니다. 그래서 저 부분은 이제 드라이버 단에서 제공하지 않는 기능을 채워 넣습니다. 그래서 스파이더 사용자 입장에서는 마치 연동된 모든 CSP들이 제공하는 기능인 것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제 기능 추상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그러니까 API로만 바로 보이는 그런 기능들이 아니라 담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시큐리티 그룹 같은 경우 보안 설정하는 자원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자원인 VPC에 디펜던시가 있는 CSP가 있고 독립적인 VPC에 전혀 의존적이지 않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자원으로 제공하는 시큐리티 그룹. 요거가 이제 CSP마다 다른 정성적 기준이 되겠습니다. 저런 부분을 통합시켜서 스파이더 API하고 스파이더 의미 정성적 기준을 파악을 하면 모든 CSP가 이제 같이 움직일 수 있게 드라이버 단에서 그런 부분을 추상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개념적인 기능 추상화와 의미 추상화를 결국은 시스템 통합 작업으로 시스템화하는 부분이 필요하죠.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이와 같은 실질적인 개발을 위한 API 셋이 필요하고 이러한 추상화된 거를 이렇게 클라우드 드라이버 공통 인터페이스 규격으로 정의를 해서 인터페이스도 추상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페이스 규격에 맞게 드라이버를 개발하면 스파이더에서는 똑같은
방법으로 제어를 하게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자원의 추상화 그리고 드라이버 API 이들을 이용해서 스파이더 차원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자원 형상입니다. 현재 이렇게 6가지의 자원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지, VM 이미지, VM 스펙, 그리고 네트워크, 가상 네트워크 환경을 제공하는 VPC와 서브넷, 그리고 시큐리티 그룹, 그리고 VM 키페어, VM 접근을 위한 정보죠. 그리고 실질적인 VM. 스파이더에서는 앞에서 잠깐 설명드린 것처럼 연결 설정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CSP의 어떤 리전에 어떤 크리덴셜 가지고 어떤 사용자가 접근을 하는 건지를 이제 키 하나로 매달아서 관리를 합니다. 그 이름이 이제 예시가 이런 정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서울 커넥션 또는 오하이오 커넥션. 그러면 이후에는 이제 스파이더에서도 또는 사용자들도 요 이름을 가지고 VM을 하나 만들면 이제 요 안에 만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CSP들처럼 VM을 만들기 위해서는 나머지 자원들을 이렇게 핸들링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런 형상을 가지고 서비스를 구축해서 갈 수 있습니다. 스파이더는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동일 CSP처럼 이런 자원의 규격으로 형상으로 구성을 할 수 있습니다. 멀티클라우드를 엮는 기술 두 번째는 드라이버 앤 플러그인 기술입니다. 앞서 간간히 설명을 드린 것처럼 클라우드에 공통 인터페이스를 정의를 하고 규격을 정의하고 연동하고자 하는 CSP의 전용 API를 써서 랩핑을 하는 거죠. 드라이버 만들어서 끼면 나머지는 스파이더 서버에 자연스럽게 붙는 그런 구조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드라이버가 들어오게 되면 드라이버를 개발해서 플러그인처럼 동적으로 껴넣게 되면 그 이후에는 다른 이미 연동된 CSP처럼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되겠습니다. 인프라 제공 부분은 헤테로 멀티 IaaS가 이제 타겟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의 국내 퍼블릭 클라우드와 그다음에 대중화된 공개 소프트 오픈 스택을 연동을 해서 저희가 아메리카노 버전까지는 멀티 IaaS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VM들을 여러 CSP 멀티 클라우드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까지 제공을 했고, 저희가 그다음에 카푸치노부터는 이제 이런 형상으로 VM과 컨테이너를 섞어서 정의할 수 있는 헤테로 멀티 IaaS 인프라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컨테이너를 제공을 함으로써 이와 같은 형상을 이제 VM과 다 함께 전 세계의 CSP들의 리전과 통합해서 엣지 단이 됐든 사무실이 됐든 위치에 상관없이 이제 컨테이너가 활용되는 것에 배치해서 컴퓨팅 인프라를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질적으로 개발하는 입장에서 보면 이제 이와 같은 형상으로 사용이 됩니다. 동일한 단일 API를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VPC나 시큐리티 그룹, 키, VM 이런 핸들링을 하는 거가 동일한 구현이 가능하고요. 단지 이제 차이가 생기는 건 CSP별로 부득이하게 차이를 둘 수밖에 없는 이미지라든지 VM 사양 이 정도만 선택을 해주면 나머지 코드는 동일한 걸로 현재는 이제 7개의 CSP에 대해서 섞어가면서 사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 드라이버 단에 대한 형상을 보여드리고자 본 장표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VM 생성 같은 경우도 이렇게 단계별로 쭉 들어오게 되면 결국은 어떤 드라이버와 어떤 리전인지를 요 이제 커넥션 정보에 다 들어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죠. 그 정보를 이용해서 실제로 VM을 생성할 때 어떤 드라이버로 해야 되는지가 스파이더 내부 엔진에서 이제 바꿔가면서 실제 클라우드에 명령을 전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참고하시라고 큰 흐름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의 활용 극대화를 위해서
앞서 설명드렸던 연동 이력 관리입니다. CSP 스파이더가 내부에서 굉장히 많은 CSP API 콜들이 일어나는데 그런 콜로 얻은 정보들이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런 콜 하나하나가 결국은 과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저런 정보를 좀 모았다가 나중에 활용을 하면 그런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뭐 성능이 될 수도 있고 또는 VM의 배포, 프로비저닝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최적화시킬 수 있고 뭐 그런 목적으로 히스콜이라는 내부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히스콜은 히스토리 오브 콜의 약어가 되겠고요. 큰 형상은 이렇습니다. 이제 스파이더가 쓰이기 시작하면 개별 스파이더들이 등록되어 있는 CSP의 리전들의 CSP API들을 콜드를 할 겁니다. 각자가. 그러면 이제 스파이더에 탑재되어 있는 히스콜 에이전트가 그러한 콜 정보들을 히스콜 서버 쪽에 이제 쏴줍니다. 그러면 다니엘 히스콜 서버 쪽 그래서 이제 그 전 세계에서 움직이는 CSP API 콜들을 수집을 해서 뭐 경우에 따라서는 차트로 보여주기도 하고 정보를 검색을 제공해 주기도 하고 그런 형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히스콜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에 개발 단축, 뭐 그다음에 아카이빙 시간을 좀 빨리 끌어내기 위해서 대부분 공개 소프트웨어로 이렇게 활용을 합니다. 현재는 일래스틱서치와 키바나를 사용을 해서 거의 이제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히스콜로 수집되는 정보 예시입니다. 스파이더별로 이렇게 이런 로그들을 전용 로그들을 찍어내게 되고요. 그런 애들이 이제 그 히스콜 서버 쪽으로 전부 취합이 됩니다. 취합된 형태는 이제 이런 식으로 되고요. 이 안에는 이렇게 이제 현재는 뭐 일랩스드 타임 자원별로 특정 CSP의 특정 API, 특정 리전에서 API 콜했을 때 이게 뭐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그리고 이제 오류가 났다면 그 오류는 어떤 오류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게더링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저희 커뮤니티 한 1년 반 정도 지나다 보니까 스파이더가 제공하는 내부 기술이나 뭐 기능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처음 사용해보는 사용자 또는 함께 이제 커뮤니티에 참여해서 개발하고자 하는 그런 개발자 이런 분들이 이제 처음 스파이더를 접했을 때 벽이 높으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제가 이제 직접 써보니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좀 해결하고자 새로 트랙을 집어넣은 부분이 이제 활용 장벽 파괴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이제 어드민 웹이 되겠습니다. 기존에는 API하고 CLI를 제공하고 있어서 뭔가 전용 개발 시험 도구나 이런 걸 만들지 않으면 상황 파악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웹에서 그걸 파악할 수 있게 인베디드 웹으로 서버에 붙였습니다. 작게 집어넣어서 서버와 타이트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스파이더 개발자들이 이제 필요한 부분을 조금 더 가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상황 파악을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 아울러 이제 처음으로 스파이더를 사용하는 사용자일 경우 스타트 가이드처럼 사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거의 이제 장점 정도는 기본 데이터들이 CSP마다 약간씩은 차이가 있는 그런 정보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이제 그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데 그거를 기본 값을 이제 상황에 맞는 기본 값들을 전부 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클릭만 해도 어느 정도 사용해 볼 수 있는 그런 활용 장벽을 좀 낮추고자 하는 그런 웹 도구가 되겠습니다. 모습은 이제 이렇죠. 개발자를 위한 도구이기 때문에 이거 그렇게 이쁘지는 않습니다. 단지 이제 개발자스럽게 좀 만들어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CSP를 선택하면 디폴트 값들이 거기에 맞게 채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플러스 버튼 같은 게 넣으면 실제로 등록이 되고 이렇게 크게 두 트랙으로 이제 연결 설정하는 부분과 실제 자원을 관리하는 부분 이렇게 해서 이것도 이제 넘버링을 통해서 요거 커넥션 2번 커넥션을 하기 전에는 1번이 완성되어야 되는 이런 부분도 좀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처음 사용하시는 분들도 조금 따라할 수 있는 약간의 설명만 들으면 따라할 수 있는 그렇게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목 드라이버를 추가를 했습니다. 새롭게 에스프레소에서는. 기존에는 실제로 이제 CSP에 등록을 해서 아이디를 발급받고 크리덴셜 정보를 얻은 다음에 그걸 등록해야만이 스파이더의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특정한 CSP 계정이나 뭐 크리덴셜 정보가 없어도 이 정도의 가상으로 이제 모든 기능을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가 이제 사용자 입장에서 이제 편의성 한번 사용해 보는 것, 첫 사용자를 위해서 사용해 보는 부분에 대한 의미도 있겠지만, 내부 이제 스파이더 개발 입장에서는 GitHub에 이제 PR이나 머지 전에 이렇게 자동 테스트까지 한 다음에 소스 머지를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서 실질적인 CSP 연동 없이 서버 엔진, 스파이더 엔진이나 나머지 기능들을 쉽게 테스트할 수 있는 그런 체계 마련을 위한 쪽으로도 이제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클라우드 트윈은 스파이더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바리스타 내에 이제 많은 프레임워크들이, 다양한 프레임워크들이 실질적으로 CSP의 움직임을 통해서 CSP를 사용을 함을 통해서 이제 모든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대표적인 거가 모니터링이죠. 모니터링 데이터를 정말로 수많은 VM들로부터 잘 수집할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을 시험해 보기 위해서는 실제 고비용의 CSP 과금이 필요한데, 그런 부분을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쿠버네티스의 컨테이너들을 마치 VM인 것처럼 에뮬레이션해서 실제로 CSP인 것처럼 테스트할 수 있는, 대규모 테스트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는 클라우드 트윈 도구가 있습니다. 현재까지 12스파이더는 이제 작년 3월부터 해서 이렇게 쭉 거의 3개월마다 이렇게 버전업 돼서 현재 에스프레소까지 와 있습니다. 에스프레소에서 이제 좀 심혈을 기울인 건 앞서 설명을 드린 활용 확산을 좀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드민 웹이라든지 목 드라이버라든지 클라우드 트윈 이런 애들이 이제 좀 집중적으로 추가를 했고요. 그리고 장기 로드맵으로 가지고 가는 분산 스파이더, 여러 개의 스파이더 간에 협업해서 뭔가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POC 검증을 좀 추진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뒤에 설명이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클라우드 연동 드라이버 현황은 이렇습니다. 7개의 이제 실제 CSP들 도커를 포함한, 그리고 2개의 이제 에뮬레이터 드라이버 또는 에뮬레이션 시스템을 붙이기 위한 드라이버, 그리고 6개의 자원들, 뭐 이 정도의 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스파이더 프레임워크의 개발 로드맵은 다음과 같습니다. 뭐 현재는 한 2022년 정도까지의 뭐 약간 바뀔 수는 있습니다. 현재는 이제 저 정도 목표를 가지고 달리고 있고요. 크게 3가지의 기술 트랙이 있습니다. 연동 및 통합 제어 부분, 연동 이력 관리 부분, 엣지 분산 지능화 부분. 연동 및 통합 제어 부분은 이제 현재 이 정도에 와 있어서 9개의 드라이버, 7개의 CSP들을 연동을 했고, 향후에도 계속 이제 신규 CSP들을 추가할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안정화 작업, 현재는 뭐 불안한 부분도 있습니다. 뭐 1.5년 정도 돼서,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계속 최적화 안정화를 진행을 할 겁니다. 연동 이력 관리는 이제 얼추 개발이 끝나서 아카이빙을 시작을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쌓기 시작할 거고, 그 쌓은 데이터를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이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지능화 부분은 다음 장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가 이제 이렇게 다니엘 싱글 스파이더의 내부 개발하는 부분을 지금까지 설명을 드렸고요. 큰 그림으로는 이제 큰 틀로는 장기 로드맵으로 이렇게 좀 뻗어나갈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미지 목록 같은 거를 CSP에서 한번 얻어보면 되게 오래 걸리는데, 이런 것들을 좀 도와줄 수 있는 엣지 스파이더, 또는 이제 서로 상호 간에 그 기능 제공을 이제 좀 협업할 수 있는 그런 분산 스파이더, 그리고 조금 더 자동화될 수 있는 뭐 그런 지능화된 스파이더, 이런 틀로 지금 가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 이번 에스프레소 때는 분산 스파이더의 POC 정도 수준, 뭐 완벽한 분산 스파이더가 아니라 분산 스파이더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핵심 기능들을 POC 수준으로 해보는 그 정도로 이제 현재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징으로는 이렇게 어느 누구도 서버가 되질 않고 탈중앙화 방식이죠. 디센트럴라이즈드 방식으로 필요한 때에 어느 누군가가 이제 서버 역할을 하는, 마스터 역할을 하는 그런 탈중앙화 방식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굳이 스파이더에 국한시키지 않고 이런 분산화가 필요한 부분에 이제 혹시 적용할 수 있도록 탈부착이 가능한 그런 모델로 추진을 해보고자 합니다. 현재는 이제 POC에서 준비한 거는 스파이더 이런 어디에서 어떤 스파이더들이 돌아가고 있는지 그걸 가장 먼저 파악을 해야겠죠,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목록 관리하고 어떤 애들이 살아있는지, 어떤 애들이 상태가 좋은지, 그리고 어떠한 명령을 시킬 때 이제 가능한 그런 틀을 만드는 그런 POC 정도를 추진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시연을 통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무한확장의 첫걸음 분산 스파이더 POC 기술 시연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미어캣 메커니즘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거가 흩어져 있는 스파이더들의 목록과 현재의 상태를 어떠한 스파이더든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분산 스파이더에서는 좌측 하단의 그림과 같이 미어캣들의 행동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무리들 중에 한 마리가 천적은 있는지 안전한 환경인지를 감시하는 동안 모든 미어캣들은 편안하게 자기의 할 일을 합니다. 분산 스파이더에서는 이를 위해서 스테이터스 테이블을 유지를 하며 스파이더가 시작될 때 자신의 아이디를 등록합니다. 편의상 감시를 하는 미어캣을 맘캣이라 하고 다른 미어캣들을 차일드캣이라고 부르기로 하였습니다. 맘캣은 주기적으로 모든 스파이더의 상태를 체크하고 스테이터스 테이블에 기록을 합니다. 맘캣은 모든 차일드캣 중 어느 누구도 될 수 있고 수시로 바뀔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차일드캣은 본능적으로 주어진 시간마다 맘캣이 되고자 하고 맘캣의 상태 체크로 인해서 이러한 타이머는 리셋이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항상 맘캣이 존재하며 모든 차일드캣들의 상태가 관리가 됩니다. 상태는 우측 하단처럼 라이브, 노 리스판스, 좀비, 데드 상태가 있습니다. 응답이 없는 경우는 로우 리스판스가 되며 3회 이상 응답이 없으면 좀비가 되고 좀비가 3회 이상이 되면 데드가 되겠습니다. 데드 상태가 되면 스테이터스 테이블에서 자동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명령 제어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령의 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모든 미어캣들이 수행하는 all 커맨드 타입과 맘캣만이 수행하는 맘캣 커맨드가 존재합니다. 분산 스파이더는 분산 명령 실행을 위해서 커맨드 큐 기반의 명령 제어를 실행을 합니다. 커맨드 큐 기반 명령은 실질적으로 구글 시트를 기반으로 현재 POC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측 하단의 테이블처럼 커맨드 큐에 정해진 규격의 명령을 입력해 넣으면 커맨드 타입에 따라서 맘캣 또는 모든 미어캣들이 해당되는 명령을 수행을 합니다. 분산 스파이더 미어캣 프로젝트의 POC 시연 개요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여러 CB 스파이더 인스턴스를 가동을 하게 됩니다. 가동 후에 구글 시트의 스테이터스 테이블을 통해서 어떠한 스파이더들이 가동이 되어 있고 제대로 동작을 하고 있는지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명령추를 통해서 맘캣을 중지해 볼 겁니다. 맘캣을 중지함으로써 맘캣의 자리가 비면 다른 차일드캣 중에 한 마리가 맘캣이 되는지 이러한 상태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좌측은 5개의 스파이더를 띄울 터미널이 되겠습니다. 우측 상단이 스테이터스 테이블이 되겠습니다. 우측 하단은 명령을 실행할 수 있는 커맨드 Q 입력창이 되겠습니다. 5개의 스파이더들을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태 테이블을 보면 이렇게 하나씩 스파이더들이 뜨면서 본인의 상태와 본인의 아이디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필드는 사용되고 있는 로우인지를 체크를 합니다.
그 상태는 설명드린 것처럼 ln, z, d가 존재하고 현재 3회씩 반복을 하면 다음 상태로 전이되게 되어 있습니다. 맨 위에가 이제 current market, 현재 current market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커맨드 Q는 커맨드 ID, 커맨드 타입, 실제 커맨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가능한 명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whoayu, print, killu, 리스트와 클리어는 현재 구현 중에 있습니다. 먼저 샘플 커맨드를 복사해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커맨드 Q에 명령을 집어넣으면 보시는 것처럼 커맨드들을 하나씩 팝업해 가면서 빼가서 실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두 개의 프린트문 헬로 스파이더들을 모든 미어캣이 실행을 하고 있음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맘캣 타입의 헬로 맘캣은 이렇게 맘캣만 실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whoayu 명령을 모든 미어캣에 밀어넣게 됩니다. 그러면 각자 자신의 아이디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명령은 이제 맘캣 보고 종료해라 라는 명령을 던지게 됩니다. 그럼 이제 맘캣을 수행했던 스파이더가 종료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맘캣은 미어캣들을 체크를 하고 현재 응답이 없는 전에 맘캣이었던 상태가 점점 이제 바뀌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이제 데드 상태가 되면 저 목록에서 빠지게 되겠습니다. 끝으로 맘캣뿐만 아니라 모든 미어캣들을 종료시키는 명령을 한번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수백 수천 개의 스파이더들을 한 번에 종료시킬 수 있는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분산 스파이더 미어캣 POC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연은 진입 장벽 해소를 위해서 어드민 웹을 이제 추가 개발을 했죠. 그 어드민 웹으로 스파이더를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웹 기반 스파이더 활용 시연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서버 가동, 멀티클라우드 연결 설정,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자원 및 VM 제어. 멀티클라우드 자원 시연 형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존에 대한 연결 설정을 정의를 할 거고요. 그리고 나서 가상 네트워크를 제공하는 VPC와 서브넷을 생성할 겁니다. 그리고 VPC의 시큐리티 그룹, 즉 방화벽을 설정을 할 거고 VM 접속을 위한 키페어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나서 생성한 자원들을 기반으로 VM을 생성해보는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CB 스파이더 서버를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스파이더 서버가 가동되면 URL 복사해서 어드민 앱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연결 설정 정보를 등록하는 겁니다. 아마존에 대한 드라이버를 등록하고 있습니다. 크리덴셜 같은 경우는 민감한 정보여서 사전에 등록을 해두었습니다. 다음과 같고요. 리전을 등록을 합니다. 오하이오의 지역에 있는 US East 2 리전을 등록을 해보았습니다. 다음으로 해야 될 일은 이렇게 등록한 세 가지의 정보를 가지고 커넥션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하나씩 등록을 했기 때문에 단일 연결 설정을 등록하였습니다. 등록 후에 선택하면 그림처럼 현재 연결 설정 정보가 표시가 됩니다. 현재는 오하이오 리전에 등록을 해서 컨솔로 한번 오하이오 리전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VPC 같은 경우 기존에 생성되어 있는 하나의 VPC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어드민 웹 도구를 이용해서 사전에 기본적으로 등록되어 있는 정보를 이용하여 추가를 진행을 했습니다. 등록하고 나면 잠시 후에 아마존 콘솔에 VPC가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큐리티 그룹을 등록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큐리티 그룹도 어드민 웹 도구를 이용하면 기본적인 설정값이 제공되어 있기 때문에 쉽게 등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등록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키페어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포웨어도 잘 생성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만든 자원을 이용해서 VM을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민 웹도구를 이용하면 기본 설정 값으로 지금까지 자원을 만들었다면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인 데이터가 이미 만드는 자원 이름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클릭을 하면 잘 만들어졌습니다. 이와 같이 어드민 웹도구를 이용하면 스파이더에 처음 접하시는 분이나 스파이더 개발자들께서 좀 더 편하게, 좀 더 쉽게 자원 및 VM을 제어하거나 현재 상황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어드민 웹도구에 대한 활용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대규모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가상 멀티클라우드 기술 시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리더분께서 발표해 주신 대규모 멀티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기술 적합성 살펴보기 POC 환경에서 본 시연은 하나의 VM에서 클라우드 트윈을 이용해서 제공하는 가상 클라우드 환경과 가상 클라우드를 제어할 때 발생하는 로그를 수집하여 제공하는 히스콜 부분에 대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규모 가상 멀티 클라우드 시연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최종적인 목표는 대규모 멀티 클라우드 환경을 위한 기술 적합성 시험을 위한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현재 개발 현황은 단일 VM의 가상 멀티 클라우드를 구축하고 구축된 가상 클라우드들로부터 발생하는 콜 로그들을 히스콜 서버를 통해서 수집하고 정보를 보는 데까지 성공을 하였습니다. 현재 다음 스텝으로 진행하고 있는 일은 우측 그림과 같습니다. 현재 VM을 직접 제어하던 것을 클라우드 바리스타의 프레임워크들을 활용하여 MCIS를 구성해서 그림처럼 가상의 클라우드를 제공하는 한 세트의 VM들을 원하는 만큼 생성하고 제어하고자 합니다. 이런 환경이 되면 두 가지 의의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바리스타 프레임워크들의 실질적인 기능을 시험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구축하는 대규모 가상 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시험 환경을 얻을 수 있습니다. 리얼월드 테스트인 경우에는 시험 비용이 비싸고 각 CSP 계정별로 자원 쿼터의 제약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버추얼 월드 테스트에서는 비교적 비용이 저렴하고 무한에 가까운 가상 클라우드 환경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현재까지 개발이 완료된 좌측 부분에 대해서 시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의 VM에 가상 클라우드 에뮬레이션 환경, 즉 클라우드 트윈 환경을 설치를 하는 과정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의 쉘을 실행시키면 클라우드 트윈 전체 패키지가 설치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설치가 완료되면 가상 클라우드의 수 및 설정 등을 하나의 쉘로 원격에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본 시연에서는 이와 같은 쉘을 이용하여 각 VM별로 10개의 가상 클라우드를 생성하였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각 10개의 화면의 가상 클라우드를 만들고 가상 클라우드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제어하면서 발생하는 콜 로그가 되겠습니다. 히스콜 서버에 수집이 된 콜 로그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키바나 기반의 차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로그를 통해 수집된 원하는 정보들을 그림처럼 선택적으로 볼 수 있고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분석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실제 수집된 콜 로그들의 데이터 자체에 대한 분석 화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보시는 차트들은 클라우드 트윈의 가상 클라우드를 통해서 생성된 가상의 데이터 셋들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데이터 셋을 기반으로 실제 CSP들로부터 얻어지는 콜로그들을 무엇을 분석하고 어떤 데이터들을 수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하고 실제 CSP에 적용하여 분석할 수 있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커뮤니티에서는 현재 이러한 정보들을 기반으로 어떠한 정보를 뽑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정보들을 분석해서 활용해야 되는지를 고민을 해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대규모 가상 멀티 클라우드 환경 제공 기술 시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스파이더를 이제 뭐 혼자 할 수 있는 일들은 아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같이 참여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이제 이와 같고 현재도 뭐 스파이더의 스펙트럼이 되게 넓기 때문에 참여를 같이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미도 있을 것 같고요. 이상으로 이제 CB 스파이더
멀티클라우드 인프라 연동 프레임워크 CB 스파이더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나마 한번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